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빠른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리포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부터 AI까지 남은 하반기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핵심 산업에 대한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으니까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거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보다 더 많이 오를 겁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내 증시 특히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거 정말 바닥 찍은 거 맞냐? 혹은 올라갈 수 있는 거 맞냐?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선은 기나긴 하락세로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는 인식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2차 전지 주식들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일시적인 반등을 노리고 투자하는 건지 혹은 정말 바닥에 이르렀다 생각해서 투자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5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수를 합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계승하는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고요. 트럼프 후보는 대표적인 화석연료 지지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후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진보적인 색깔을 내고 있기 때문에 IRA 정책에 대해서 유지하거나 혹은 그 정책 이상의 지원금에 대한 확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이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주가에 대한 부양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명확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실적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에 대한 차익이 너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고 2025년도 실적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미 대선 이후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2분기 영업이익이 16억 달러가 나오면서 작년보다 약 33% 정도 감소가 진행됐습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기업들의 전기차 투자까지 축소가 되면서 신중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열풍 속에서 테슬라 수혜주들이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현재는 테슬라 수혜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압도적인 실적 그리고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 현대차 수혜주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신생 전기차 기업이 아닌 전통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현대차를 주목해야 되냐? 현대차 말고 일본의 도요타 혹은 독일의 폭스바겐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차량이 많이 팔리는 1, 2위를 냅두고 이제 막 3위로 올라온 현대차에 왜 주목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이제는 세계를 대표하는 완성차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와 기아가 토요타, 벤츠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의 무디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그리고 영국의 피치 등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A등급을 받은 자동차 업체가 4개밖에 안 됩니다. 대다수의 업체들이 전부 다 B 혹은 BBB 등등등이 나오는데, 이 3대 신용평가사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루에 글로벌 자금 자체가 수십조 원의 자금이 세계를 넘나드는 만큼 정상급 자동차 메이커로 현대차 그룹이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현대차나 기아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리면서 차량 판매량 1, 2,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은 BBB 플러스로 높은 이익률과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재 고가 차량을 많이 팔면서 영업이익률도 9% 이상을 내주고 있고요. 현금 창출 능력도 현재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차 그룹을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서 기반한 전기차 모델이 세계 주요 충돌 안전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습니다. 이게 특정 국가에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미국과 유럽,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국내 시장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판매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충돌했을 경우에 탑승자와 배터리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한 점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 별 5개를 받았고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 협회의 충돌 평가도 최우수를 획득했습니다. 원래 현대차 그룹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했나요? 저가형 전기차를 파는 기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가형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평가받던 현대차 그룹이 안전 그리고 편의 성능의 개발을 통해서 현재 고급 차량에 대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대표적으로 제네시스에 대한 미국 판매량이 매년 매 분기별로 최고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나 혹은 다른 전기차 브랜드보다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자동차 기업입니다. 즉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에 대한 판매량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에 대한 판매량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연 100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하는 하이브리드 차가 벌써 57만 대를 넘겼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가 증가합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 수요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찍어내기만 하면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에 이어서 점유율 전기차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기차의 부정적인 국가에서는 내연기관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해서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원하는 국가에서는 전기차를 찍어내서 팔고,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하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는 국가에서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즉 맞춤형 차량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강점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돋보이고 있고요.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 완성차 기업 중에서 가장 전기차로 전환이 빠른,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에서 가장 대응이 빠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대한 투자 자체를 대폭 감소시키면서 기존 자동차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서 전기차도 키우고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를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돈이 아무리 차량이 많이 팔리고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국가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장도 계속 개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바로 IPO를 통해서 마련합니다. 올해 2분기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에 대한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현대차의 상승세가 인도 등 해외 시장 확대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현대차그룹이 고가형 전기차, 고가형 자동차, 고가형 하이브리드를 판다고 했을 때 사실 고금리가 되면은 고가형 전기차 등 고가형 자동차들이 판매량 자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즉 사는 사람들만 사게 되는데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9%를 넘겼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왔고요. 올해 10월 목표로 세계 자동차 시장인 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4조 원 규모의 IPO 추진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인도 시장도 같이 공략할 예정입니다. 원래 인도 시장이 3위가 아니었죠. 미국, 중국을 제외하고 원래는 일본이었는데 일본을 제치고 인도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죠. 하지만 신차 판매 대수가 중국 대비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중국만큼 많은 자동차를 팔 수는 없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중국의 절반 수준까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판매량의 3배에 육박하는 엄청난 성장 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인도 국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도에서 현대차가 과연 많이 팔릴 것인가? 지금 많이 팔리고 지금 인지도가 있어야지 앞으로도 많이 팔릴 텐데 현대차에 대한 인지도는 충분합니다. 2024년도 1월부터 7월입니다. 올해 8월 달을 제외한 1월부터 7월 인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보면은 마루티 스즈키가 현재 시장의 40%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으로 1위긴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그룹에 비해서는 압도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인도 시장에서 현재 마루티 스키즈가 1등이고요.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마힌드라 이 세 개의 기업이 13%, 12%, 11%로 현재 2, 3, 4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제 도요타, 기아, 혼다, MG모터스, 폭스바겐, 르노 등이 보이는데 사실상 상위 3개 기업에 대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현대차그룹이 이번 IPO를 통해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 일본을 밀어내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대 자동차 판매 시장에 등극한 인도에서 현대차그룹이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인도 자동차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 3개국 중에서 사실 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현대차가 침투해서 점유율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인도 시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2위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심지어 지난해 GM으로부터 인도 푸네 공장을 인수했는데 얘네가 내년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현재 80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인도 푸네 공장에서 20만 대에 대한 차량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도 100만 대 양산 체제 구축이 완성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실적 성장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대한 차량 판매량이 현재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회성 계약으로 장비를 납품한다던가 현대차 그룹에 대한 꾸준한 실적이 아니라 꾸준한 이 공급사가 아니라 일회성 계약에 대한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꾸준한 고객사들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 나오는데 현대차의 실적 성장으로 상장한 1차 협력사 기준 영업이익이 무려 평균 75%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낙수 효과가 제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현대차, 기아 1차 협력사 91개,
상장 기업 85개사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한 14% 정도, 많이 늘진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75%나 늘었고요. 특히나 부품 협력 기업들은 평균 매출 성장보다 영업이익 증가세가 눈에 띄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23%가 나왔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현대차의 고객사가 훨씬 더 적게 나왔는데 부품 협력사가 123% 나오면서 평균을 75%로 맞춘 거고요. 하반기를 넘어서 2025년도까지 현대차 그룹의 실적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협력사를 공략할 거면은 부품 협력사를 공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부품 협력사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자동차 내외장 부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도어 트림이나 범퍼, 시트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 현대 포니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협력사입니다. 매출액의 90%가 현대와 기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서현이화에 대한 실적이 같이 늘어나고요. 실제로 현대차가 유럽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그 옆에다가 공장을 짓고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은 그 옆에다가 공장을 지으면서 해외 매출 비중도 현대차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미국에 대한 매출, 유럽에 대한 매출, 인도에 대한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다가 앞으로의 시장에서 전기차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경량화죠. 자동차 경량화 제품 개발을 통해서 전기차 시대가 올 때 경쟁력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고실적으로 인해서 서현이화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까지 들으신 이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서현 이화에 대한 중요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내용들도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리포트로 만들어 왔으니 해당 리포트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겁니다.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겁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게 되시면은 텔레그램에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 텔레그램을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업로드해 놨습니다. 해당 PDF 파일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하셔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투자에 대한 핵심 자료집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해당 내용 말고도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뭘 주목해야 되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텔레그램에서 제가 매일매일 자료를 업로드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보셔야 되는 내용들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떠한 모멘텀이 있으며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텔레그램 접속하셔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